북한 인터넷망이 오늘부터 완전히 지금 먹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 사건, 사이버전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곳곳에서 북한 해커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북한 김책공대 출신인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인터넷망이 완전히 지금 다운됐다고 하는데요. 예. 미국에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의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9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례적 수준에 의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죠? 예, 그게 전쟁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됐는데 북한의 인터넷망은 사실 대단하지는 않지만 네. 이 단둥하고 신의주를 해저 광 케이블 연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전에 77 디도스 당한 것처럼 예. 네. 예, 디도스 공격을 한 걸로 짐작되고 있는데 예. 그 전에 주목할 것은 이번 소니 픽처스 공격이 중국 쪽 서버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단둥도 중국 영역이니까 중국이 협조 안 하면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 중국의 사이버 협조를 요청했다는 걸 보면 일단 양해를 구하고 비례적 수준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비례적 대응이라는 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데 예.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란이 2010년도에 사실은 핵발전소를 만들면 중동 전체 전력 규정이 깨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니까 네. 이스라엘하고 합작해가지고 이란의 핵발전소에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심어서 결국은 핵발전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북한 인터넷망이 다 먹통이 되면요. 북한 사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 영향은 심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 주민 2,400만 중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네. 도저히 최고 통치 집단의 그런 최고 간부들 많아서 몇백 명 정도겠죠. 그 사람들 외에는 인터넷을 접속 안 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별 타격이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북한이 미국이라는 인터넷 종주국 인터넷을 만들고 인터넷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이 작정하고 하는 것이니까 네. 미국이 마음먹은 동안에는 인터넷에 전혀 불통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어떤 국가다 보니까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쓰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어떤 외부에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한다든지 또 탐색을 통해서 또 그 커뮤니케이션 외국의 어떤 국가들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당분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북한의 최고위 계층들만 인터넷을 쓰고 그런다면 권력 핵심부들만 쓴다면은 고급 정보들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이 해킹해서 그것을 빼냈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북한의 인터넷은 이제 대부분 자기네들의 광명이라고 하는 인트라넷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부 사용하고 인터넷은 외부와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 그리고 유엔하고 통신할 때라든지 일부 정보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작업은 내부에서 전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침투하는 것은 또 사실 OS라든지 많은 그 소프트웨어들이 자체 개발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내부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북한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지만 라우터라는 장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라우터가 뭐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예, 라우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치죠. 그럼 네. 그 주소가 라우터 장치를 통해서 그 접속하려는 컴퓨터가 있는 길을 찾아줍니다. 길을 찾아주는 장치가 라우터인데 그 라우터가 인터넷 공격 위해서 다운돼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은 주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불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현재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접속이 거다. 안 되죠. 네. 서버를 찾지 못하겠다. 네.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5년 1월 25일 날에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 해화동에 있는 KT
그 서버가 이제 라우터 장치와 네이버가 이제 공격 받아가지고 다운됐습니다. 무려 19시간 동안에. 예.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인터넷이 이게 어떤 공격 위해서 다운되구나라고 하는 공격 당할 수 있다는 거 처음으로 직감했죠. 네.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흐르지 않았습니까?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은 그런 그 전통적인 어떤 공격에다가 디도스 공격까지 해서 물론 강도는 저강도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세련된 공격을 했죠. 미국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이걸 얼마나 아파할 것인가, 네. 얼마나 그거를 느끼면서 다시는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걸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동안 이제 인터넷 접속이 북한이 이제 불통되는 그런 네. 현상은 피할 수 없죠. 예. 어쨌든 이 북한에서도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내야 할 텐데 이제 북한에서 컴퓨터공학도 전공하셨고 또 네.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으니까요. 네. 북한의 이 컴퓨터 전산 수준이 누구를 밝혀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자기들 컴퓨터에 로그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분석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공격자의 IP 주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유변조 되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공격을 많이 받아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걸 이제 그 복원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연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공격자의 역할만 했단 말이죠. 네. 그걸 그 방어하기에는 데는 상당히 허접해요. 어떤 그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화벽이라든지 공격만 할 줄 알지 자신의 방어망은 상당히 완전 취약하다는 거죠. 물론 북한이 능라88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그 자랑하는 제노라고 하는 그런 방화벽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로 이 국제적 미국의 공격 같은 것들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타격 심대하지만 북한도 뭐 충분히 이 공격이 미국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런 것들 나름대로 또 조사해서 이제 공격 받았다고 하면 그걸 미국이 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아마 좀 이야기하고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뭐 엄밀히 말하면 비례라고 할 수 없는 게 북한이 공격하는 것은 서방이 입는 피해는 큰데 마비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북한은 공격 받아봤자 뭐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뭐 내부적으로 큰 혼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별로 방어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이제 이 사이버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왜냐면 방어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를 공격받았을 때 반드시 사이버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다른 수단도 할 수 있다. 물리적 타격을 비롯한 경제적 제재.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북한이 가장 아파할 것은 네. 이 중국의 이 어떤 소프트웨어 하청 회사로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 사이버 병력들이 위장 분산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자꾸 우리나라도 공격하고 하는 거니까. 중국에 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북한의 중국에서 사이버 인원들이? 소프트웨어 하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하청 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뭘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또 더 취약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는 그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진짜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중국에서 그 사람들 영업 전부 정지 처분하고 그 사람 전부 체포한다든지 송금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 한국수력 원자력 이 자료 유출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원장님이랑 전화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예. 그때 북한의 소행을 하고 추측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여전히 그런 입장이신 그럼요. 거죠? 지금 제가 사실은 가장 먼저 북한 얘기를 꺼냈으니까 처음에는 뭐 저 사람은 왜 또 북한 얘기를 꺼내나 했었는데 네. 지금 갈수록 지금 점점 심증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범행 동기하고 범행 수법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지금 범행 동기에서는 북한과 같은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범행 수법을 보면 북한이 작년에 우리 3.20 때 YTN도 공격받았죠.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이번에 소니 해킹 기법이나 이거나 상당히 기술적으로 유사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니, 산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공격했을 걸로 짐작되고 있는데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난 9월 달부터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예. 일부가 북한하고 연관이 있다.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어쨌건 심증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물증이 있어야 되고 보다 이제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법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수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해커 집단들도 그런 비슷한 수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격은 사실은 공격자한테 유리한 게 정체를 안 밝히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잠수함 공격처럼.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완전히 군사작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 군사작전 움직이는 게 심리전 전법을 쓰고 있고 기만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조금씩 선전포고 하듯이 한 다음에 자료를 유출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포감을 증대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다 하고 그다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기만 전술로 뭐 북한 용어를 갖다가 쓴 거는 뭐 기만 전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무슨 고살이라고 예, 있더라고요.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식으로 하고 예. 또 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어떤 군사 전술 전략에 입각한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해커 그룹은 이렇게 못합니다. 예. 네. 앞서 임종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우리도 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이 자료 유출도 북한이 했다면 뭘 노리고 좀 한 일일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터져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뭐 우리 남한의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북한이 성공적으로 이게 실현한다면 그럼 뭔가 북한은 총포탄을 직접 쏘지 않고도 그런 그 대규모 군사적 공격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폭파와 그리고 파괴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정말 그 분화비처럼 뛰어들고 그게 올인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까지 그랬죠. 우리는 이제 북한이 아무리 뭐 인터넷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은 다 폐쇄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 못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번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수원에서 그 제어 계통에 있는 폐쇄망 그리고 또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회사 운영을 위해서 쓰는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예.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그 서로 이 폐쇄망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빈틈이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직원들의 어떤 그 이번에 그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데 직원들이 정보가 나가고 연락처가 나가면 예. 바로 그 직원들의 어떤 핵심 관리자의 핸드폰에 모바일에는 바로 북한이 그 악성 코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특정하고 그걸 샅샅이 드러내기 위한 그 일종의 공격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쓴다고 하면 아무리 폐쇄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국 이 수력 원자력 이 공격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화신처럼 굳어져 있던 폐쇄망에는 절대 폐쇄망만 해놓으면 절대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우리는 안전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이제 정말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현실적인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만 날 때만 바글바글 끓다가 5분 열도식으로 좀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쇄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 이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석윤열 교수도 어느 순간 업무에 필요하니까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해커는 계속 잠복해 있다가요. 연결되는 그 짧은 순간 침투합니다. 그리고 USB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큰일인데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급한 거는 사실은 뚫렸다 안 뚫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어망에 악성 코드가 감염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종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검사해서 있다면 제거해야지 지금 범인 잡겠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뉴스 속보가 전해지고 있죠. 북한의 인터넷망이 복구된 듯한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조금씩 오늘 새벽부터 완전히 다운됐었는데 지금 일부 조금씩 그 접속을 재개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재개는 뭐 빨리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가하면 복구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우리도 필요하면 너네들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도 우리도 공격당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예, 원장님. 그러면 아까 폭발물이 어디 있는지 그걸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폭발물을 찾아야 될 곳이 원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얼마나 많고 위험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실시간으로 전수 검사를 점검을 하고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거다. 그런 능력도 없고 인원도 없죠. 근데 당장 지금 고리 1, 2호기나 월성 기호기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능력과 안 되니까 저는 범인 잡겠다고 FBI 공조 수사하는 건 잘못됐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미국에는 이쪽 분야 전문가 많습니다. 예, 이러한 전문가 많으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공조해가지고 이러한 그 악성 코드가 제어망에 있는지 없는지 빨리 그 위험 요소를 알아내고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하.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철도망이라든지 항공망, 또 군사시설 제어망 같은 것도 해킹이 될 수 있다,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인프라 특초인데 그 인프라 그 특초를 우리가 그냥 폐쇄망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만나본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견해였어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안심을 놓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전반적으로 전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격은 이미 뭐 이번에 한수원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스도 있죠, 상수도도 있죠, 그다음에 뭐 항공, 교통 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그 제어망, 이제 폐쇄망이라든 그 서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전방위적으로 네.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대체 어느 정도냐,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양성되는 것이냐, 그것을 좀 두 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그 화면인데요. 그래픽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면서 북한 해커의 양성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요. 평양 금성 제1리 중학교에 컴퓨터 수제 양성반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여기서 그 집중 이 교육을 학교는 하고요. 이것만 하는 학교입니까? 금성. 요 조학교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졸업한 연령대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중학교 1 애들이 전국에 있는 1중학교가 수천 개 있습니다. 네. 도시, 군, 구역에. 거기서 최고가 어디 가는가? 평양, 금성 1, 2중학교에 간다. 2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해커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좋은 학교인데 예. 거기서 이제 저 반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금성중학교가. 그렇죠. 네, 여기서 또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미림대학, 김일성 중합대학, 김책봉대, 모란봉대학에 진학을 해서 네. 결국 정찰총국으로 배치된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대학에서 뭐 이 그 해커를 키워내는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짜는 방법, 그 자료 우리처럼 구조, 전공을 하는 거군요. 암호화 모든 네. 걸 배워주죠. 도사를 키우고 실제 부대에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해킹 공격에 대한 툴도 배우고 구체적인 수법들을 배우는 거죠. 네, 예. 북한의 전문 해커 부대가 좀 있다고요? 그렇죠. 1.1부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1, 2부대는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한 500명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 2,000명 이상, 뭐 2,500명 정도까지 보는데 김정은은 2009년도에 3,000명까지 늘리라고 했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제 그 과대하게 평가해가지고 뭐 10,000명이 있네, 몇만 명까지 가는데 이 부대는 쪽수로 하는 부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최고의 영재들이기 때문에 예. 몇 명에서 나가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뭐 시스템 분석조, 수학 모형화조, 그다음에 코딩조, 검사조, 액션 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건 두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몇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그런 부대들이 속속 있죠. 이 밖에도 몇 개 부대가 또 있습니다. 네. 예, 이건 군복 입고 하는 그 부대는 군인들은 121국이고요. 3인입니다. 군복 안 입고 하는 건 중앙당 조사부에서 110연구소라고 있죠. 예, 여기도 정말 오히려 121소 국보다는 더 수준 높은 해커들이 웅집대에서 하려고 아니, 하죠. 저기에 지금 저 기술국 6국이 그러니까 그 사이버 테러를 담당하는 데라는 얘기예요. 정찰총국 산하에 정찰총국의 산하의 6국이 6국, 예, 121국이라고도 하죠. 6국이 예. 결국 121국이 예, 굽는 거군요. 전신 121소. 핵심이다, 예, 예. 최정예 부대다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그렇죠. 거죠.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장님 보시기엔 그 머릿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시는지. 뭐 미국에서 평가 나오는 거 보면 네. 김정은 시대에 더 2배로 늘어가지고 예. 지금 6,000명 정도 된다고. 6,000명.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지금 로저스 그 미국 사이버 사령관, 예.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전체 병력이 6,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미국의 병력수에 있어서는 예. 같은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은 아무래도 미국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네. 전쟁은 무기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는 북한의 어떤 사이버 전력은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원장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자면요. 예. 북한이 저런 전략을 쓰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럼요. 돈은 굉장히 적게 들면서도 예.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새 입시철인데 예. 북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 가든지 예. 노벨상 받겠다고 자연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의사 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실험 장비가 없으니까 노벨상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유망한 직업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서 이런 해커 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 파견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최고 영재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들고 또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 위협이 있고 재래전 위협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건 사이버 위협이죠. 만약에 이번에 제어망이 진짜 악성고에 감염됐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계속 대한민국을 위협할 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요구되는 거 안 해주면 후쿠시마처럼 만들겠다. 네. 이러면 우리는 정말 거기서 국제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예. 국격이 크게 손상될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새로운 공간에서 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들어서 더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강하고 있죠. 북한이 이제 사이버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한 건 2009년인데요. 네. 2009년은 77 디도스를 성공시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죠. 그 77 디도스 공격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나중에 이제 작년에 진행된 적공국 대회에서 밝혀졌죠. 그러면 김정은이 그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이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북한은 이제 이 사이버 부대를 김정은의 작전 예비대, 별동대라고 이제 아주 중하게 키우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평화 시기에도 작전을 계속해서 그 성과를 내고 있으니 이만큼 효율적인 전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이 사이버 전력에 우리가 맞설 수 위한 네. 그런 우리도 방어 전력 내지는 공격 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북한 인터넷망이 완전 마비됐다가 일부 지금 노동신문 이런 데부터 접속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화하려면 지금도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작년에 당하고 네. 보면 예산이 거의 안 늘었습니다. 안 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회사의 경우에도 CEO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경우에도 대통령과 어떤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고요. 예. 네. 말로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하는데 네. 청와대에 보면 보안 담당자가 아주 그렇군요. 낮은 직급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의 전체 보안 담당 임원을 만드는 예. 청와대 사이버 안보 수석을 만드는 예.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임종인 원장님이 수석으로 좀 가시면 저는 학자로 넣겠습니다. 예, 예, 농반 맞습니다. 진반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